사실 많은 분들이 대화가 끊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애를 씁니다. 차 안에서, 카페에서, 혹은 밥을 먹다가 잠깐이라도 정적이 흐르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죠. 그래서 아무 말이나 급하게 꺼냅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나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고, 나쁜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이죠. 상대방은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재미가 없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이건 당신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대화라는 공을 주고받는 방법에서 아주 작은 실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호감이 식어버리는 대화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지난번 데이트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이불을 킥하고 싶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웠지만 마음을 얻는 대화법은 어디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넘어지는 게 당연하듯이 사람 마음을 여는 대화도 처음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루해했던 건 당신이라는 사람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한 대화의 재료가 조금 덜 익었거나 너무 뜨거웠기 때문일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혼자 30분 동안 제 군대 이야기를 떠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자책감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친구랑 둘이서 배드민턴을 치러 공원에 갔습니다. 배드민턴을 칠 때 제일 재밌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내가 셔틀콕을 톡 쳤는데 친구가 그걸 받아서 다시 내 쪽으로 톡 넘겨줄 때죠. 그렇게 랠리가 10번, 20번 이어지면 땀이 나도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호감이 식는 대화는 이 배드민턴 랠리가 깨지는 순간과 아주 비슷합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패턴은 스매싱만 날리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편하게 주고받고 싶은데 나는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냅다 강하게 쳐버리는 거죠. 대화로 치면 이런 겁니다. 상대가 나 요즘 좀 피곤해서 주말엔 그냥 쉬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톡 받아주면 됩니다. 아, 진짜? 평일에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스매싱을 날리는 분들이 계세요. 야, 주말에 쉬면 더 쳐져. 나가서 운동을 해야 풀리지. 내가 아는 헬스장이 있는데. 어떤가요? 상대방은 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날아오는 공에 맞는 기분이 들죠. 이건 대화가 아니라 내 생각을 상대방 머리에 꽂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나는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준 건데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배드민턴장은 올림픽 경기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즐겁게 놀러 나온 건데 갑자기 코치처럼 구는 사람과는 더 놀고 싶지 않아집니다. 두 번째 패턴은 공을 혼자 2개, 3개씩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드민턴을 치려면 내가 하나를 치고 상대가 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호감이 식는 대화에서는 이 기다림이 없습니다.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떼기도 전에 내가 또 다른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주제를 꺼내죠. 나 어제 영화 봤는데 재밌더라. 너 영화 좋아해? 아, 맞다. 근데 극장 팝콘 진짜 비싸지 않아? 나 예전에 알바할 때 보니까. 상대방은 저쪽 코트에서 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합니다. 공이 넘어오질 않으니까요. 혼자서 벽 보고 테니스 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보통 침묵이 무서워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말이 끊기면 어색해질까봐 내가 그 빈틈을 시멘트로 꽉꽉 채워버리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빈틈이 있어야 바람이 통하고 빈틈이 있어야 상대방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 패턴은 조금 미묘한데요. 바로 공을 엉뚱한 곳으로 날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라고 공을 예쁘게 넘겨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공을 받아서 다시 제주도 이야기로 넘겨주면 됩니다. 우와, 제주도? 날씨 좋았어?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내 주머니에 있던 다른 공을 꺼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주도? 나는 작년에 유럽 다녀왔는데 진짜 좋더라. 파리 에펠탑이 말이야. 상대방이 보낸 제주도라는 공은 바닥에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유럽이라는 공이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내 이야기는 끝났구나.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이 하고 싶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건 대화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 자기 말만 하는 독백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뜨끔하셨나요?
나도 모르게 저랬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주 좋습니다. 문제를 알아차리는 게 변화의 절반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해. 내가 아는 걸 알려줘서 도움을 줘야 해. 내가 멋진 경험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점수를 따야 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힘을 주면 줄수록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누군가 맛있는 파스타집을 이야기할 때 거기보다 저기 건너편 가게가 훨씬 맛있어. 거긴 별로야. 라며 찬물을 끼얹은 적 없나요? 상대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 그건 네가 이렇게 대처했어야지. 라며 판사님처럼 판결을 내린 적 없나요? 혹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내가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느라 눈동자가 흔들린 적은 없나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에너지가 깎이는구나.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처럼 그 사람의 호감도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매력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호감이 식는 사람은 대화를 정보 전달이나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팩트가 중요하고 누가 옳은지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호감을 얻는 사람은 대화를 감정의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논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나? 하는 겁니다. 마치 캠프파이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불멍을 할 때 우리가 굳이 심각한 토론을 하지 않아도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 따뜻한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이 똑똑한 말을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지켜도 너랑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마침표 대신 물음표로 끝내기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마법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냥 입을 다물지 말고 상대방에게 작은 초대장을 보내세요. 난 매운 음식 좋아해. 로 끝내지 말고 난 매운 음식 좋아해. 혹시 너도 매운 거 잘 먹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말에 잠만 잤어? 가 아니라 주말에 잠만 잤어. 너는 주말 어떻게 보냈어?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뒤에 작은 물음표 하나만 붙여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대화의 공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감정 단어의 밑줄 긋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사실 말고 감정을 찾아내서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상대가 어제 야근하느라 택시 타고 집에 갔어. 라고 말하면 야근했어? 택시비 얼마 나왔어? 라고 팩트를 묻지 마세요. 대신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와, 야근까지 하고. 진짜 피곤했겠다. 몸은 좀 괜찮아? 이렇게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주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라고 느끼며 무장해제됩니다. 이건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짐이 무거우시죠? 라고 물어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짐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세 번째, 3초의 여유 가지기입니다. 상대방 말이 끝났을 때 바로 0.1초 만에 대답하지 마세요. 마치 퀴즈 정답을 맞히는 사람처럼 급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쫓기는 기분이 듭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면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대답해보세요. 그 짧은 침묵 동안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그 3초는 내가 너의 말을 소중하게 곱씹고 있어라는 신호가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그 3초의 침묵이 훨씬 더 섹시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호감이 식는 대화는 마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주지 않거나 너무 세게 던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던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배드민턴을 칠 겁니다. 부드럽게 톡 넘겨주고 상대가 칠 때까지 기다려주고 상대가 친 공을 소중하게 받아주는 그런 랠리를 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는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짝 꺼내서 맞춰보는 놀이터 같은 곳이니까요. 여러분의 지난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신나서 상대방이 말할 틈을 주지 않았던 적은 없나요? 아니면 침묵이 두려워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 적은 없나요? 실수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작은 물음표 하나를 선물해보면 되니까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같은 아주 사소한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3초 동안 따뜻하게 바라봐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겪었던 대화 중에, 아, 이 사람이랑은 진짜 말 안 통한다 싶었던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자기 자랑만 하던 소개팅남? 가르치려 들던 직장 동료? 아니면 핸드폰만 보던 친구?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도 받고 꿀팁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사람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따뜻한 대화 나누는 하루 보내세요.